우리 몸의 나비, 우리 신체의 나비. 저도 어색해요. 자, 갑상선 그 질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주실 오늘의 명의 내과 전문의 이덕기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갑상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발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당 한 11.9명 정도가 있었는데 3년 전 자료인데도 10만 명당 64.8명으로 거의 26%가 증가가 돼 있고요. 다음 보시면 여성암에서도 저희가 그 여성암 그러면 유방암이 1위로 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1위가 갑상선암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의 발생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갑상선의 위치부터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왜 우리 남자분들 여기 앞에 아담스 사과라고 뼈 쪽 나오는 목젖이요. 이게 이제 그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인데요. 그 연골 바로 아랫부분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그 날개를 갖고 그 가운데 협부로 돼 있는 마치 나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나비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갑상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그리스 시대 때 그때 굉장히 전쟁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나비보다는 아마 방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갑상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요새는 그 샘처럼 솟아난다 그래서 갑상샘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우리 영양분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축적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온을 유지시키죠. 이 체온도 이 갑상선이 태워서 체온도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다든지 뭐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대처할 수 있는 보호 기능도 갖고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 왜 우리 임신이나 그 신생아, 아기 낳고 나서 이 애들의 그 뇌와 뼈의 성장의 촉진을 이 갑상선이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갑상선은 암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질환 뭐 또 다른 질환 또 있나요? 네, 갑상선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기능이 많이 올라가는 기능 항진증, 그다음에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 저하증, 또 암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실까요? 네, 요게 이제 그 아담스 사과라고 그래서 뼈 쪽에 나오는데 예, 그거고요. 기능이 너무 증가가 돼서 항진으로 오면 많이 커지겠죠. 기능 항진증이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이 많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암이나 혹같이 우리 갑상선 안에 뭐가 생길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정상 크기는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갑상선의 각 질환마다 모두 발병하는 원인도 다른 건가요? 갑상선의 대개 한 90% 이상이 내가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라는 게 생성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약 한 10%가 갖고 있는데요. 그 자가 항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가 되면서 갑상선을 공격하고 갑상선에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 항체는 대개 유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유전은 아니지만 체질이 비슷하고 그리고 태아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족 유전적인 어떤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다면 좀 유의하게 잘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대신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방사선 조사를 좀 오래 받았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안에 혹이 있다든지 그러면 갑상선 암이 올 가능성이 한 4,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임신, 뭐 갱년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갑상선 항진증의 차트가 먼저 준비가 돼 이거 있는데요. 내가 하는 건데? 네. 제가 오늘은 차트면 양보했어요. 이 차트의 순서대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갑상선 증상들은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워낙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치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 한창 추우니까 한번 우리 몸을 찜질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불가마 있죠. 이게 기능 항진증이고요. 얼음방 있죠. 그 얼음방이 기능 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보실까요? 네. 자, 불가마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워요. 그러면 너무 덥겠죠. 그리고 체중이 막 감소하겠죠. 또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손도 떨려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 때 잘 보시면 그 자식분들이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신체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옵니다. 안구돌출이 일어나죠. 아, 눈이 튀어나오는 예, 거예요? 눈이 좀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산소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 많이 피시면 몸 안에 산소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막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금연하세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많이 나오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증상들이 기능 항진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항진증을 봤으니까 기능 저하증에 대한 또 증세가 네, 있을 것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얼음방이죠. 너무 추워서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추위를 너무 타시겠죠. 그다음에 체중이 막 타지를 못하니까 증가하겠죠. 또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요, 이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면서 기억 감퇴까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살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피부도 고와집니다. 그래서 살 빠지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체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네. 굉장히 푸석푸석해져요, 기능 저하증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이 굉장히 이거 목입니다. 이거 목인데 목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딱 보면 되게 기능 항진인지 저하인지를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올리브예요. 맞았어요. 여자 셋이 왜 왔을까요? 산부인과. 근데요, 아니 산부인과 아니고요. 여자 셋인데 여성들에게 특히 많다는 갑상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검사를 하러 왔거든요. 일단 같이 들어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평소에 궁금하신 거나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다 안 좋아가지고요. 선생님 저는 네. 뭐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40대가 되면 보통 갑상선 위험하다고 하니까 근데 네.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런 게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목이 쉬어서 피곤하면 그래도 한 번 더 검사를 했으면 해서 오늘 왔어요. 다시 갑상선 검사를 원한다. 이번에 한의원을 갔었는데 그 선생님 딱 보시더니 목이 부었대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갑상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좀 부어 보인다. 네. 갑상선. 그러네. 갑상선이 부어 있는 느낌이다. 저는 목이 늘 좀 약해서 컨디션 안 좋은 목이 확 가라앉고요. 네. 또 언니가 또 갑상선이 있어서 맞아요. 예, 한 번쯤은 꼭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다. 예, 우선 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혹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보는 촉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암이 있는지를 보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간단한 문진 후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검사를 실시한다. 암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초음파 검사. 갑상선의 혹의 여부와 크기 및 위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좋은 검진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 검사도 빼놓을 수 없다. 갑상선 기능의 항진 혹은 저하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리브 미녀 3인방의 검진이 모두 끝났다. 여성 발병률이 높다는 갑상선 암. 과연 검진 결과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필라테스로 건강 전도사가 되어주시는 문지숙 선생님, 건강에는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건강에는 자신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갑상선은 제가 검사를 한 번도 받았었고 그래서 아주 나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일단 여기 있으니까 떨리네요. 아까 괜찮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 피곤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보면 약간 목이 부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좀 돼요. 제가 좀 굉장히 이 직감이 뛰어난 편인데요. 네. 그날 이렇게 딱 방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직감을 갖고 있는데 우선 문지석 씨를 보면 좌측에 한 3mm 정도 되는 그 혹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민 씨를 보면 왼쪽에 한 4, 5mm 정도 되는 혹이 2-3개, 또 오른쪽에도 2-3개 정도 있습니다. 또 장미아 씨를 보시면 조금 틀린데 왼쪽에 크기가 조금 큰 한 7mm 정도 된 혹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사실은 크기가 한 5mm 이하하고 그리고 모양도 뭐 크게 문제 안 돼서 우선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한 1년 정도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반드시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지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장미아 씨는 크기가 조금 커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아니 뭐 심한 건 아니죠. 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기가 조금 커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암을 비롯해서 갑상선은 질환마다 이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3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기능 항진증인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없애버려야겠죠. 우선 선택적으로 첫 번째가 약입니다. 투약을 해야 되고요. 대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약 드신 후에 또 재발률도 한 50% 정도 돼서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갑상선을 파괴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없애버리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기능 저하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치료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는 약을 드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뭐 알코올로 지지는 방법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고주파열 치료술이라고 해서 그 고열로 태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흉터도 전혀 안 남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악성 암일 경우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술 후에 관리나 뭐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수술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근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다른 암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5년 생존율이면 몇 %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은 10년 생존율을 따집니다. 워낙 천천히 그리고 전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10년 생존율을 갑상선 유도선 암은 거의 98%. 그다음에 여포암은 90% 이상 되니까 굉장히 착한 암이죠. 단 아주 뭐 악성 좀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암들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십니다. 맞춰요! 먹는다! 예! 자, 속설에 대한 진실도 알아보고요. 맛있게 시시도 하는 코너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잖아요. 낙지요리가 딱 펼쳐진 것 같은데 선생님, 낙지가 갑상선 질환에 좋은가요? 예, 그 낙지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드가 풍부하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 B2, 그다음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낙지하고 같이 뭐 버섯이라든지 야채랑 같이 먹게 되면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서 갑상선 질환을 낙지를 먹어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내기 전에요. 첫 번째 음식이 낙지 연포탕인데 네, 방송 최초 살아있습니다. 낙지를 여기서 즉석에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살다로. 아, 중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낙지가 난 살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네. 낙지 연포탕에 그 채소하고 버섯이 있어요. 네. 어떤 면역 기능을 좀 많이 강화시켜서 질환의 그 예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미나리 자체도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낙지 연포탕 방송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낙지를 진짜로. 안 써도 와, 막 주식 소리가 나. 재밌겠다. 잔인해. 크라켄이야. 자, 낙지 쓰겠습니다. 불쌍해. 낙지야 미안해. 하지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염려하시고 안 돼. 있으시고. 얘 이름은 염낙지입니다. 저희가 뚜껑을 덮고 연포탕 동생아 조금만 참아. 자, 재민 씨. 손을 살린단다. 자, 그럼 재민 씨 첫 번째 문제 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살아있는 낙지를 푹푹 넣은 낙지 연포탕에 걸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갑상선 환자는 출산을 피해야 한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두 팀 정답 올려주세요. 예, 바로 정답입니다. 네, 예, 자, 바로 정답입니다. 건강팀은 정답이죠. 오, 올리브 팀은 X. 아니 아무래도 그 혹시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밭뜨 그러나 맞다. 조심하면 괜찮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대신 관리는 좀 필요하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갑상선과 임신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일단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셰프인 올리브 셰프인 제가 우리 올리브 팀의 연포상 이정현 씨 누가 시키려고 혼자 살짝 셰프도. 살짝 입었어요. 살짝. 저 살살 잘라주세요. 제가 가슴이 아프니까. 제가 다리를 네. 맛있게 오, 둘이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연포탕 집 같아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신식을 좀 한번 해보시고. 네. 그거만 먹겠습니다. 네. 자, 드시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팀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오미아 씨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임신을 피하면 안 되겠죠. 다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갑상선 질환이 악화됐을 경우 임신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잘 하고 또 전후에 관리만 잘한다면 임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음식은 뭐죠? 두 번째 음식은 낙지 낙지볶음이네. 철판구. 네, 낙지 철판구. 네. 예. 좋아, 요거 좋아. 자, 문제 내주십시오. 갑상선 환자는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를 피해야 한다입니다. 네. 갑상선 환자일 경우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건강팀 올리브팀 네. 정답 헷갈리게. 들어주세요. 자, 저희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 됐어요. 바꾸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오! 올리브팀 X. 저희는 X. 갑상선 질환 환자가 굳이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 수 없고. 과하게 먹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음식이든 다 약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럼요. 갑상선 환자일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것도 과유불급 많이 섭취하면 맞습니다. 안 좋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다른 같은 거좀 경우에 써.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먹어서 요오드를 섭취하는데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비타민으로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요오드를. 보통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갑상선이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적당한 만큼만. 네,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역시 또 드셔야겠습니다. 아니 뭐 좋기만 해요? 이 얘기가 그냥 좋기만 한 거. 올리브의 셰프인 이정명 셰프가 올리브 팀을 감사합니다. 위해서 낙지 철판 오! 예. 잘라야 되겠다, 그렇죠? 다리가 뭐 슈퍼모델인데. 맛있겠다. 무지하게 길다고. 장미아 씨는 올리브틱으로 올 때 녹화하러 간다고 안 하고 외식하러 간다고. 외식하러 간다고. 뷔페로. 결과가 X라고 나왔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되게 요드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는 피해야 될 것 같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좀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아주 급성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요드가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급성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역 못 먹게 해봐야 속담 바뀌지.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도 못 먹었다. 이렇게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새 그 정보가 워낙 많은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설이라든지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믿고 검사를 중단한다든지 치료를 중단해서 합병증이라든지 치료가 악화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는 항상 열어놓으시되 자기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흡연, 그다음에 음주 이런 것들이 갑상선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나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시고 적당한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갑상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자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못 지키는 건데요. 부인하고 의사 말을 잘 들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최고의 명언이죠.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덕기 과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차량 핸들을 그러니까. 핸들 같은 거죠. 네. 이게 사당동 더블. 이게 저기 필라테스 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날도 춥고 밖에서 운동하시기 좀 힘드시고 집에서 뭐 연인들이 하시면 되게 좋고요. 제가 우선 서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서서 하실 때는 이 링을 무릎 위쪽에 저희 허벅지가 약간 올라간 부분에서 이렇게 조이고 계시는 거세요. 내 발을 11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조이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조이고 있으셔야 돼요. 힘을 계속. 이렇게 서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누워서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매트에 누우셔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조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머리를 대고 누우셔도 되고 머리를 들면 복근 운동이 같이 되시니까 자, 이렇게 여기 두 분 서 계시니까 해보실래요? 자, 두 분 다리 드세요. 다리 드세요. 그렇죠. 다리 드세요. 다리 드세요. 다리 드세요. 자, 다리 들고 계신 분들 다리 내렸다가 거기까지만 다시 올라가세요. 또 선생님 이게 내렸다가 선생님 이게 쉽게 맞나요? 아니요, 어렵죠. 선생님 이게 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할수 있어요. 천천히 계속 머리 천천히 들고 올라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올라가시고. 머리 너무 나요. 네. 이거 이기면 뭐 있잖아요. 다음 주